화를 잘 내고 쉽게 포기한다. 동생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무조건 뺏는다. 친구들한테는 다 양보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력 부족, 밥을 안 먹고 엄마가 먹여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고,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사고 나는 놀이, 사람 죽는 놀이를 자주 한다. 일단 여기에서 사고 나는 놀이, 사람 죽는 놀이를 하는 건 괜찮아요. 사고 나는 놀이를 했다. 그래서 막 또 도와주세요, 뭐 다쳤어요 이러면은 그 뭐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로 더 집중한다든지, 어머니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 놀이에서 빨리 바뀌어서 다른 놀이로 갈 수 있도록 하거나, 뭐 방향 전환으로 와 엄마가 지금 여기 맛있는 간식 만들어 놨다, 이거 먹을 사람,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놀이가 너무 몰입되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개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어떤 아이를 평가할 만큼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뭐 놀이를 더 봐야겠지만, 그냥 사고 나는 놀이 정도, 그냥 사람이 죽는 놀이를 자주 한다는 건 그냥, 그 아이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원래 더 많이 하는 놀이들이 있거든요. 뭐 어느 날은 주스 만드는 놀이만 며칠째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뭐 싸우는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놀이의 패턴들이 이제 바뀌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어떤 장면 중에 하나이고,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게 아니라면 괜찮다. 뭐 영상을 통해서든 뭐 가정에서든 또는 뭐 또래 관계에서든 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노출된다면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냥 놀이하는 것 자체로 문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살인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팬티를 입고 자는데 아이가 그러는 건지, 뭐 이틀에 한 번씩 그러는지 매일 그러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솔루션을 드리는데, 어쨌든 아이가 인지적으로 부모님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한 열흘 중에 하루라도 아이가 밤에 소변을 안 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 집중해서 칭찬해주면서 나도 좀 소변을 가릴 수 있는 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면서 뭐 칭찬 스티커를 붙이거나, 소변 실수를 하는 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소변을 안 본 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우선은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낸다는 거는 자꾸 이 욕구가 좌절된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아이가 화를 내기 전에도,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평상시에 많이 관찰을 해서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애정성 높이기와 더불어서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자꾸 발견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정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부모님의. 이게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면 타인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더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동생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다는 걸 봤을 때, 이유가 없이 때린다는 거는 오늘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사랑에 목마를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랑을, 동생은 당연히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사랑을 좀 친구 관계에서 아이가 받으려고 한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혼자서 놀이하는 것보다 동생이랑 같이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이하는 게 아니고 동생을 막 이제 내 휘하에 두고서 통제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다 연령대를 안 적어줘서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둘이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그 연령대라면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끼리 놀게 둘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갈등을 없게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이 재미있게 노는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둘만 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 좀 사이좋게 즐겁게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동생과 즐겁게 놀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으니까 그냥 아이가 알아서 이끌어주길 바라는 건 사실 너무 큰 기대고요. 부모님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몇 가지들을 만들어서 몇 가지들을 아이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어떤 장난감을 하나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같이, 예를 들면은 뭐
콩을 쏟는 놀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키즈 카페 가도 많이 편백 같은 걸로 많이 하는 놀이지만 이거를 부모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컵 가지고 엄마가 주면 받아서 뭐 첫째가 둘째에게 넘겨주고 그때면 엄마가 막 재미있는 리액션 해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서로 조금씩 뭐 붙는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종이컵 쌓기 같은 걸 할 때도 같이 순서대로 했을 때 더 재밌게 나 기다리고 싶지 않잖아요. 나만 쌓고 싶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개입해서 한 명씩 쌓을 때 더 재미있게 반응해주고 둘이 하니까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놀이 할 때보다 둘이 함께 할 때 더 재미있고 동등한 관계에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부모님이 함께 해주면 아이들이 그 놀이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없이도 그 놀이를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큰아이가 둘째에게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둘이 부딪혔는데도 엄마가 지적하지 않았는데 내가 안 그랬어 뭐 이러면서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실수여서 괜찮아라고 얘기해도 굉장히 억울한 반응을 보인다고. 왜 그럴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왜 내가 안 그랬다고 하면서 울까요? 억울한 경험을 많이 했던 거죠, 그동안. 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지 않았거나 또는 내가 그래서 동생한테 무언가 어떤 동생을 괴롭히거나 그랬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둘이 부딪혔을 때 큰아이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 잘잘못을 가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치지 않았어? 왜냐면 아이가 막 지금 화를 내면서 뭐 제가 그랬어요 뭐 동생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지금 막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대변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알아 괜찮아 알아 얘기해주고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그 다친 상황에서 아이도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야. 부딪힐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뭐 아이가 내가 안 그랬어요 억울해하면 그냥 안다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어. 맞아 괜찮아 알아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이의 마음을 좀 공감해 줄 필요가 있고 평상시에 아이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럴 수 있어 부딪힐 수 있어. 우리가 가다 보면 엄마도 부딪혔네 우리 딸이랑 부딪혔네 우리 아들이랑 부딪혔네 아이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지 뭐 이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얘기들을 더 나눠보면 어떨까. 연년생 자매 둘이 싸울 때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인지가 사실 중요해요. 어떤 상황. 그래서 항상 그 형제 관계에서 갈등을 조율할 때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냥 그 문제 상황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른 분 질문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왜 싸웠는지 모를 때, 누가 잘못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도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거를 너가 잘못했고 너가 잘했고 이거를 판단을 하면 그게 정말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편은 정말 억울해지는 거거든요. 항상 엄마가 누구 편을 들면 사실이어도 상대방은 아이가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명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뭐 일방적으로 물건을 뺏거나 이랬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되지만 그 아이 개인에 대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지. 너가 잘못했고 너가 이랬으니까 너는 잘했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상황을 잘하고 못하고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아이 입장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더 화가 나고 쟤 때문에 내가 혼나고 엄마는 쟤만 더 좋아하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싸울 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계속 지금 저희 한 10번도 넘게 반복하죠. 똑같아요. 지금 어떤 모든 상황들이 아이의 욕구에 집중해서 형제 갈등이지만 아이들 각각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돼야 돼요. 하지만 단호하게 아이의 욕구에 맞춰서 얘기해서 해결. 그리고 같이 아이랑 셋이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이 함께 했을 때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대안으로 만들어주거나 갈등 상황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엄마가 해줘, 할머니가 해줘, 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달라 그럴 때 해줄 수 있으면은 해줘야죠. 근데 이제 지정하는 느낌이 뭔가 부모님에게 지시하는 것 같다고 하면 해주더라도 그거를 아이가 이렇게 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해줄게. 그다음에 부모님이 더 높은 위치에서 이거를 수용을 하는 관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세수하는 거는 엄마랑 할 거야. 뭐 양치는 할머니랑 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엄마는 해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조금 기다려줘야 돼. 그럼 엄마랑 하고 싶으면 잠깐 기다릴래? 그게 아주 잠깐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엄마가 또 다른 지시를 하면서 아이에게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해줘 했을 때 이제 바로 해주더라도 엄마가 해줘. 알았어. 그냥 아이가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줘. 그럼 엄마가 해줘? 아이가 대답하면 알았어 해줄게. 어떻게 해줄까?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부모님이 뭔가 다시 한번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느낌을 주면은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좀 무리하게 이거는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일부러라도 안 하는 경험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해줄 수 없어라고 하면 아이는 더 거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반항할 수도 있고 더 집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더라도 할머니랑 해도 돼. 근데 엄마랑 하고 싶으면 더 오래 기다려야 돼. 이런 어떤 다른 페널티를 함께 넣어주면은 해주더라도 뭔가 아이가 그 과정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뭔가 내가 바로 들어주는 건 아니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뒤집어지고 울면 이제 그거는 훈육 상황인 거죠. 예. 허용적인 부모 유형이신데 두 분 다 아이가 좌절감을 느낄 때 도전해보지 않고 난 할 수 없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좌절감을 느낄 때 아이가 도전해보지 않을 때 막 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거죠. 허용적인 부모인데 아이가 못할 때 괜찮아 해봐라고 얘기하면 그 말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부모님이 제시한 대안을 선택 안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못하는 것 말고 잘하는 게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 주면서 그런 걸 잘하는 거, 실제로 잘하는 걸 발견해서 많이 상호작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과제에도 도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작은 거, 원래 평상시에 해오던 거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다가 어떤 어려운 과제에 있어서 아이가 도전 안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과제를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는 것들을 많이 읽어주시고 부모님 스스로 지금 허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제 기준을 조금 높여서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도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엄마는 허용적이고 아빠는 권위적인데 둘이 섞여야 좋을지. 예. 아빠는 권위 있고 엄마는 허용적인데 사실 제가 그 부부의 일관성에 대한 것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머니와 아버님 각각 모두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누가 더 통제의 수준이 높고 누가 조금 더 허용의 수준이 높을 수는 있지만 두 분 다 어쨌든 훈육상에서 같은 가치를 줘야 하고 두 분 다 통제와 애정 표현을 다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있고 부모라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만 아이와 부모님은 어쨌든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건강한 건 두 분 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보셨을 때 아빠가 권위 있는 부모라고 권위적인 아니고 권위 있는 부모가 맞다면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부모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어머니 스스로 아버님을 봤을 때 좀 저거는 우리 남편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롤모델이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훈육을 할 때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아이를 이끌어가는지를 보면서 어머니도 같은 상황에서 자꾸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도 그런 같은 상황에서 아버님이 사용한 훈육 방법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기심 많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허용에 대한 고민이 많다. 여기도 이제 허용에 대한 고민인데 처음에는 허용을 많이 안 해주니까 아이가 욕구 불만이 나왔고
너무 고집이 세져서 지금은 좀 풀어줬더니 나아진다고 했는데요. 어떤 거를 허용을 엄마가 그냥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가 아니에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 입장에서 좀 풀어줄까? 좀 더 조여야 되나?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엄마가 아이를 풀어주려고 고집이 세니까 허용해주더라도 결국에는 기관에서 선생님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힘든 거예요. 그럼 욕구불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모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에서 엄마가 지금 허용해줄 수 있어도 앞으로 허용해줄 수 없다면 이게 엄마의 어떤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 바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허용해주고 통제할 건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허용을 해줄만 하면 허용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해야 된다면 그냥 얘가 너무 풀어진 것 같아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통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규칙에 위배가 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단체 생활에서 뭐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아이와 먼저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통제를 받더라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 너무 피곤한 날. 이걸 허용해줘도 될까요? 네. 가야 하는 거라는 가치만 전달한다면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이거는. 어, 오늘도 제가 이 내교연 특강 준비하면서 되게 일찍 나왔어야 됐고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 보냈거든요. 그러면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보내고 안 보내고인데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왜 오늘은 갈 수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줬죠. 네. 근데 이게 등원 거부가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너무 예외상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뭐 양치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양치에서 예외를 두면 안 되고 문제 상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좀 예외를 두는 건 괜찮습니다. 가치만 전달한다면 그 가치가 아이와 공유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오늘 너가 어린이집을 가면 너무 늦게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죠. 엄마가 결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당연히, 당연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러면, 그리고 늦게 데리러 온다는데 엄마가 할머니 집을 안 가면. 그럼 아이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대신 내일은 가는 거예요. 오늘은 늦게 데리러 오니까. 내일은 빨리 데리러 갈 수 있어. 내일은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가치를 줘서 오늘 즐겁게 다녀왔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을 때 저희 사무실 밖에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장난치고 밥에 관심이 없다. 밥 먹을 때 장난치는 거는 훈육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 장난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즐거운 요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 얼굴을 보고 장난치거나 밥을 씹으면서 씹는 소리에 장난을 치거나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아이가 밥 먹는 것에 관심이 있지. 장난치는 것만 통제하고 먹는 것만 아이에게 강요할 때는 아이는 점점점 이제 식사에 관심이 없어지겠죠? 말을 한 번에 듣지 않는다. 네, 말을 한 번에 듣는 아이는 없습니다. 진짜 간식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영장 가자! 이런 거는 바로 움직일 수 있어도 특히 싫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 번 말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반복을 해서 협박으로 가지 않고 아이가 선택을 해서 오게 된다면 즐겁게 엄마 네 하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훈육에는 성공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놀이터나 키즈 카페에서 같이 놀아주는 게 맞는지. 같이 놀아줄 수 있으면 놀아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놀아줄 수 없을 때 아이가 그거를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엄마는 사실 놀아줄 수 없고 되게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억지로 놀아준다면 이건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놀이터나 키즈 카페에서 딴 애들은 혼자 노는데 왜 나만 놀아줘야 되지?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놀아주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질을 바꿀 수 있는지. 소심하고 겁 많은 기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 답변을 아마 다른 쪽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바꿀 수는 없지만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주도적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모든 면에서 주도적일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주도적일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익숙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냥 전반적인 모습이 아이가 소심하고 좀 겁이 많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서 그런 거에서 자꾸 작은 것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주도하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네, 아이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가 어린이집 잘 다니다가 들어갈 때쯤 운다고요. 들어가면 잘 놀아요. 예, 들어가서 잘 놀면 괜찮아요. 예, 근데 들어갈 때 우는 거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좀 특별히 힘들어하는 날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그게 좀 습관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일단 잘 놀기 때문에 아이가 울더라도 엄마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래 그 약속 그 이따 안 나서 우리 스티커 붙이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엄마가 당황하지 않고 빨리 그 아이가 울거나 하는 시간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돼요. 짧게 해서 아이가 갈 수 있도록 보내시면 돼요. 걱정을 뭐 할 게 없죠. 들어가서 잘 노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엄마랑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제가 이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읽으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되게 그게 제가 마음의 짐이었는데 유튜브로 영상을 남길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예, 오늘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알람도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소식들 알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특강이 있거나 저희가 교육과정이 열릴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